김재호는 46의 나이에 이미 한국 수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는 매달 해외 출장을 다니며 회의와 계약으로 하루하루를 채웠다. 회사 건물의 불빛은 늘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집의 불빛은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경영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외로운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지연을 잃은 이후로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아들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딸은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그는 새로운 결혼으로 공백을 채웠다고 믿었다. 선희는 지연의 대학 시절 친구였고 처음에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재호는 그 손길에 의지하며 아이들을 맡겼다. 그는 일터에 몰두했고 집은 그저 머무는 공간으로 남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출장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졌다. 아이들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자신은 점점 관찰자가 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특별한 계획도 알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돌아가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놀라움과 기쁨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향하며 그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다. 딸이 뛰어나와 반길지도 모른다고, 아들이 그의 품에서 웃어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애써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도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지연을 잃은 날부터 그는 감정을 닫았다. 선희가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보고 안도했고 그 안도감에 기대며 모든 것을 맡겼다. 그는 스스로 합리화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했고 자신은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러나 안도는 진실을 가려버렸다. 집 문을 열자마자 그는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격하게 울려 퍼졌다. 떨리는 울음소리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간절하고 절박했다. 그 울음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살 된 딸이 동생을 지키려는 듯 애원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 순간 재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을 선희에게 맡긴 채 자신은 회사에만 몰두했다. 선희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새어머니였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외면해온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지연과 함께 살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렀다. 작은 것에도 웃었고 집안은 늘 따뜻했다. 그러나 지연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일만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 빈자리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회의와 출장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6살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옆에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아들이 있었다. 형체조차 또렷하지 않은 아기의 세계에 이미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재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집을 떠난 대가가 무엇인지 직면했다. 그는 성취와 성공으로 가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그 모든 믿음을 부정했다. 아이들은 사랑을 잃었고 안전을 잃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나 장시간 근무는 흔한 일이었지만 그 이유가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변명이 될 수는 없었다. 재호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지만 결국 선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아이들의 눈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의 부재가 낳은 결과였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선희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은 거짓일 수 없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생존을 위한 울음은 가장 진실한 신호였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지연이 살아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그는 한동안 외면했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몫이었다.
그날의 귀가는 그에게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다. 성공한 경영인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상실한 아버지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온 순간이었다. 울음은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연의 부재와 자신의 무책임을 동시에 드러냈다. 재호는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울어야 했을까? 왜 6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안고 애원해야 했을까? 그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지만 반드시 밝혀야 했다. 그것이 지연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남은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울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반응해야 하는 외침이었다. 재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정 성공은 회사의 실적이나 해외 계약에 있지 않았다. 진짜 성공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웃음을 되찾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날의 충격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울음이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과 맞서야 할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중 문제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울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다. 지연이 세상을 떠난 날은 재호에게 인생 전체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곧이어 출혈로 아내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새 생명의 기쁨이어야 했지만 그 울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잃는 비극이 겹쳐졌다. 그는 그날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다. 아들은 태어난 날부터 어머니의 품을 알지 못했고 딸은 6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없는 집에서 갑자기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다. 재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일을 핑계 삼아 바쁘게 지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과는 멀어졌다. 서류와 보고서, 출장 일정은 그의 상처를 가리는 가면이 되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서 아이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을 돈과 성취로 대신하려 했다. 새로운 계약, 성공적인 매출, 투자자의 신뢰 같은 것들이 결국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이었다. 선희가 집에 들어온 것은 지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녀는 지연의 오랜 친구였고 장례식에서부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처음에 부담스러웠으나 점차 그 따뜻한 태도에 기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선희의 모습은 겉으로는 헌신적이었다.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의 옷을 정리하는 모습은 모범적인 새어머니의 이미지였다. 재호는 그 장면들을 보며 마음속 깊은 구멍이 메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선희가 다시 가정을 꾸린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친척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성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호는 그 말에 동의하며 스스로의 부재를 합리화했다. 그는 해외 출장과 장시간 근무에 몰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안심했다.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신을 위로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아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딸은 6살이었고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빈자리를 체감하며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일찍 배웠다. 아들은 젖먹이 시절부터 모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공백은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재호는 그 무게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선희가 모든 것을 감당해줄 것이라 믿었다. 회사에서는 그를 성공한 리더라 불렀다.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며 직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집에서는 점점 손님이 되어갔다. 아이들은 그가 집에 돌아와도 낯설어했고 그는 그 낯설음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쏟았다. 아버지라는 자리보다 경영인이라는 자리에 자신을 가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려 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알기도 전에 어느새 걷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성장의 순간들은 사진과 보고만으로 접했다.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할 기억들은 공허한 기록으로만 남았다. 선희는 점점 더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듯 보였다. 재호는 그 모습에 감사를 느꼈다. 자신이 놓친 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선희의 존재를 통해 최소한 아이들이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딸은 늘 동생을 챙기려 했고 그 속에는 어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체념이 스며 있었다. 아들은 생애 처음부터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자랐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세상의 불안을 먼저 배웠다. 그 모든 상황은 재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쌓여갔다. 그가 집을 떠나 있을 때마다 아이들은 집안의 분위기에 휩쓸렸다. 선희는 밖에서는 친절했지만 안에서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은 잠든 모습이었고 선희는 웃으며 하루를 설명했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묻지 않았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무관심은 결국 아이들의 눈빛에 드러났다. 딸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들의 울음은 깊은 갈망을 담았다. 하지만 재호는 그것을 업무 스트레스나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겼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다시 상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책임의 무게를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듯 그는 일과 집 사이에서 일터를 선택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는 그 거리감에 무감각해졌다. 선희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니랬다. 그러나 그날 들은 울음소리는 모든 착각을 무너뜨렸다. 딸의 간절한 목소리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생존의 외침이었다. 아들의 어린 울음은 배고픔이나 졸림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영이었다. 그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연이 떠난 이후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망쳤다. 선희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했다. 아이들이 겪어온 고통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그날 밤 재호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지연이 살아있을 때의 웃음, 딸이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 아들이 태어나던 순간의 눈물, 그리고 선희가 집에 들어온 이후의 안도와 방심, 모든 기억이 얽혀 쓰라린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삶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재호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였다. 출장의 피로와 공허함을 잠시 덮어줄 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딸의 손목에는 옅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표정은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경직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신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은 낯설게 굳어 있었고 그는 그 이유를 피곤함이나 성장 과정의 일시적인 변화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눈앞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흔적과 떨림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음식을 챙겼다. 마치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듯한 태도였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재호의 눈에 비친 장면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딸은 음식을 받아들이며 몸을 조금 움츠린 듯한 기운을 보였고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아들은 젖병을 잡고 있었지만 울음이 끊기지 않았다. 재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긴장하고 있는 듯 보였다.
딸의 어깨는 강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아들의 울음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는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며 분노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오랫동안 아이들의 곁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딸의 손목에서 다시 한번 희미한 흔적을 확인했다. 자국은 오래된 듯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모순적이었다. 딸은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고 작은 손으로 소매를 당겨 흔적을 가리려 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선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출장에서의 일, 회사 소식,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 보고하는 듯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오히려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했다. 선희가 아무렇지 않게 웃는 동안 아이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재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는 오랜 시간 현실을 외면해왔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회사와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가장 명확한 증거였다. 그는 선희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척했지만 아이들의 미세한 반응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딸의 손이 떨렸고 아들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일시적인 짜증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반복된 불안과 두려움이 쌓인 결과였다. 식사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재호는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아이들의 표정과 선희의 행동만 바라보았다. 딸은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제대로 넣지 못했다. 작은 손은 계속 떨렸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아들은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작은 신음을 냈다. 그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는 듯했다. 재호는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우연이나 작은 오해가 아니었다. 분명히 집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두려움도 느꼈다. 만약 자신의 직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위험에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었다. 아버지로서의 무책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셈이었다. 그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물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았다. 체면과 외부의 시선은 언제나 가정 문제를 덮는 가림막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재호는 체면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삶과 안전이 걸려 있었다. 그의 직책이나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는 형식적으로 끝났다. 선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 속에서 재호는 낯선 차가움을 보았다. 아이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 조용함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으며 그 잘못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날 밤 재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의 표정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손목의 자국, 떨리는 손, 멈추지 않는 울음, 그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이나 명예를 핑계로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재호는 저녁 이후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지간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선희에게 맡겼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랐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인 가정부를 불렀다. 그녀는 지연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집안을 지켜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 보였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딸은 종종 작은 실수에도 벌을 받았다고 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밤늦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했고, 추운 날씨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떨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갓난 아이에게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했지만 종종 분유가 물에 과도하게 희석되어 제공되었다고 했다. 울음이 길게 이어지면 결국 지쳐 잠들곤 했다고 했다. 아이가 먹지 못해 힘이 빠진 모습을 몇 차례 보았다고 했다. 가정부는 몇 번이나 제지하려 했지만 선희는 자신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단호히 잘랐다고 전했다. 그녀의 고백은 재호의 마음을 깊이 후벼 팠다. 딸이 동생을 안고 애원하던 모습이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의 울음이 상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호였음을 인정해야 했다. 가정부는 또 다른 사실을 덧붙였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면 두 사람 모두 집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을 수차례 들었다고 했다. 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차마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공포 속에서 침묵을 배웠다는 말은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가정부는 눈을 내리깔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자신이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지만 고용된 입장에서 선의의 지시에 맞서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실을 숨기지 않고 끝내 말해주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이 집을 지켜온 양심의 결과였다. 재호는 들으며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회사의 성과와 명예 뒤에 숨어 아이들의 신호를 외면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출장과 회의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늘 그의 곁에 있어야 했고 그는 늘 그 곁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부재했고 그 부재는 아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선의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딸의 눈물이 그렇게 깊어진 이유, 아들의 울음이 그렇게 절박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재호는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딸이 눈치를 보며 다가오던 모습, 아들이 무기력하게 잠들던 모습, 선희가 그럴듯한 미소로 모든 상황을 감췄던 모습.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스스로 외면했다. 이제 그 대가를 똑똑히 마주해야 했다. 가정부의 고백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현실의 기록이었다. 집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드러났고 그 사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아이들이 경험한 공포와 굴욕은 이미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재호는 결심했다. 이 사실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아야 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재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지연이 남기고 간 생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것은 사업의 성공이나 사회적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였다. 그의 내면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단단히 굳어졌다. 가정부의 고백은 아프지만 필요했다. 그 고백이야말로 그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아이들의 삶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재호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 아이들의 모습과 가정부의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다. 침묵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딸의 지난 날. 배고픔에 울다 지쳐 잠든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은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졌다.
재호는 가정부의 고백을 들은 이후로 마음이 흔들려 잠시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 속에 놓여 있었는지 알게 된 이상 더는 이전처럼 살 수 없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곧 다가왔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그는 우연히 선희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운 어투였다. 아이들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고 이어진 단어들이 그의 귀를 때렸다. 재산, 명의, 위임, 서류. 그 단어들은 분명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선희는 누군가와 만나자고 약속했고 그 만남이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에 휩싸였다. 이제 단순히 아이들의 양육 태도 문제를 넘어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그는 의도적으로 선희의 동선을 따라갔다. 집을 나선 선희는 외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서류 가방을 든 낯선 인물이었고 그 둘은 짧게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재호는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분명했다.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선희는 가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재산 관리 권한을 노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신탁 자산과 가족 명의의 계좌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결혼으로 얻은 지위를 이용해 문서상의 권한을 바꾸려는 계획이 오갔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남자는 그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게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재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음모였다. 아이들이 당한 학대와 무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장애물이었다. 그들을 약화시키고 침묵시키는 것은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서 있었다. 지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은 아이들과 함께 지켜져야 할 가정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선희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었다. 재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겪은 공포는 단순히 양육자의 무심함이나 성격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산의 산물이었고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을 격해 두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마음속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가정부의 증언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는 선희의 음모를 법적으로 드러낼 자료가 필요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방금 들은 대화를 세세히 정리했다. 단어 하나, 날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지난 세월의 방관이 아이들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내몬 것인지 다시 생각했다. 출장으로 비운 시건이 선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떠올렸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동시에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굳혔다. 아이들이 또다시 울며 애원하도록 놔둘 수 없었다. 재호는 곧바로 믿을 만한 인물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법률 자문 변호사였다. 재무와 상속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곁에 있고 선희가 여전히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에 성급한 행동은 위험했다. 그는 한동안 집안에서 선희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아이들에게 다정한 척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재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지연이 남기고 간 아이들의 사진, 아이들과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책임의 증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지연에게 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겠다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드러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이제 그의 앞에 놓인 길은 분명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려는 음모에 맞서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분노와 죄책감이 결심으로 변했고 그 결심은 아이들의 눈빛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날의 충격적인 대화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행동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지연의 마지막 유산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재호는 선희의 음모를 들은 이후 집안에서 긴장된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는 일상처럼 식탁에 앉고 출근 준비를 하고 서류를 정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의심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에 젖어 있었고 선희는 변함없이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며칠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선희와 직접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도, 의심만 반복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충분한 조각들이 모였다. 아이들의 울음과 두려움, 가정부의 고백,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 흐름은 아이들을 향한 학대와 동시에 재산을 노린 음모였다. 그는 그 진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고자 했다. 선희는 여전히 평온한 척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침묵을 깨트리자 그녀의 태도는 빠르게 변했다. 처음에는 억울한 듯 표정을 지었지만 곧 목소리 속에 감정이 쌓였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연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후에도 지연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었음을 고백하듯 털어놓았다. 지연은 완벽했고 주변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반면 자신은 늘 그 뒤에 서야 했고 결국 그 열등감이 증오로 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드러냈다. 지연을 닮은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다. 딸은 지연의 눈빛을 닮았고 아들은 지연의 생명을 앗아간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존재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결국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는 당연한 행위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했다. 재호는 차갑게 굳어졌다. 아이들의 고통이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뿌리 깊은 증오와 질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증오가 아이들의 어린 나날을 짓밟고 있었고 결국 재산 문제와 맞물려 더 큰 음모로 이어졌다. 선희는 더 나아가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드러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안정된 삶과 지위를 원했다. 재호의 곁에 서면 그것을 얻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제치고 집안의 중심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재호가 여전히 지연의 기억에 묶여있는 것을 보며 그 좌절이 다시 분노로 변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긴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을 한 번에 토해내는 듯했다. 표면적인 다정함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은 증오와 욕망이었다.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선희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그 위협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아내를 잃은 후 슬픔에 갇혀 아이들에게서 도망쳤고 그 빈자리를 선희가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질 수 있었다. 재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선언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울며 애원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더 이상 아버지의 부재라는 변명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책임이었다. 그는 선의의 폭로를 들으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오히려 결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아이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 길에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의무였다. 선의가 아무리 법적 권리와 지위를 주장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선의의 말은 끝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재호는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다. 아이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 재호는 모든 순간을 아이들과 연결하려 했다. 그들의 눈빛을 다시 보며 그 속에서 지켜야 할 이유를 찾았다. 아이들의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들의 삶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의의 욕망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만이 그의 선택을 이끄는 이유였다. 그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결심을 정리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 증거를 모을 것, 그리고 아이들을 절대 선의에게 맡기지 않을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가장이 아니었다. 진실을 직면한 순간 그는 비로소 아버지로 돌아왔다. 서울 가정법원 복도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 번호가 불리자 재호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보호관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지켰고 방청석에는 낯선 시선들이 모여 있었다. 선희 역시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억울한 듯 눈물을 머금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재호는 그 뒤에 감춰진 본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심리를 시작했다. 긴급보호명령 청구가 접수된 사건이었기에 모든 발언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재호의 변호사는 먼저 가정부의 증언을 제시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지내온 가정부는 담담히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설명했다. 딸이 벌을 받아 현관 앞에 서 있었던 날들, 방이 잠겨 창고에서 잠들었던 날들, 아들이 희석된 분유를 먹고 지쳐 울다 잠들었던 날들을 세세히 말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거운 울림이 있었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이들이 겪은 현실이 법정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는 아버지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선의의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을 시도했다. 아이들이 넘어진 흔적일 뿐이라며 가정부의 기억은 나이가 많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정부는 단호했다. 수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며 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이 있었다. 재호의 변호사는 사진 자료도 제출했다. 딸의 손목에 남아있던 자국,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의 흔적이 찍힌 사진이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실을 보여주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사진을 확인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모두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있었다. 판사는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겠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린 나이에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었지만 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어린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면 자신과 동생이 집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위협을 수없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동생이 무서움 속에서 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 문장은 눈물을 머금은 외침처럼 울려 퍼졌다. 재호는 숨을 삼켰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늦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용기를 냈고 그 용기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흔들었다.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아이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 순간 법정은 질서를 지키려는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선희의 분노는 오히려 그녀의 본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억울함을 가장한 눈물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다. 판사는 서류와 증언, 아이의 발언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긴급 보호명령을 발동해 아이들에 대한 모든 양육권과 접촉을 선의로부터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재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며 동시에 검찰에 아동학대와 재산 관련 의혹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긴장 속에서도 안도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재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아이들이 겪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앞으로의 싸움은 길고 복잡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아이들은 판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안정을 느꼈다. 딸은 긴장된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고 아들은 보호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모습은 아직도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의 시작이었다. 재호는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법적인 절차는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드러났다. 아이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법도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선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그녀의 가면은 벗겨졌다. 판사의 결정은 그녀의 권한을 완전히 제한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선언되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러나 그 시선은 이제 아무 힘도 갖지 못했다. 재호는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 깊이 다짐했다. 오늘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싸움은 더 치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아이들의 눈물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용기의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날 서울 가정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늦때나마 아이들을 위해 일어선 순간이었고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의 목소리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법과 사회가 응답하게 만들었다. 법원의 긴급 보호명령이 내려진 후 재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회사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매일의 일정은 아이들의 생활에 맞춰졌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식사를 챙기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며 저녁에는 숙제를 함께 보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 서툼조차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안전의 증거가 되었다. 딸은 여전히 쉽게 웃지 못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몸을 굳히는 날이 많았다. 아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두려움은 짧은 시간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었다. 억눌림 대신 안정이 자리를 잡았고 두려움 대신 신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치료 상담도 병행되었다. 상담실에서 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들고 스스로 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들은 점차 울음 대신 웃음을 늘려갔다. 따뜻한 눈길과 안정된 손길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다시 배워갔다. 재호는 매일담 서재에서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진 앞에서 늘 같은 말을 속삭였다.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이들을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하겠다고. 그 약속은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법적 절차는 길고 복잡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명확했다. 결국 법원은 영구적으로 선의의 양육권과 재산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잃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그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과였다. 2년이 흐른 어느 봄날, 집안에는 전과는 다른 온기가 가득했다. 딸은 더 이상 움츠러든 아이가 아니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자라 있었다. 아들은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해 작은 일에도 크게 웃었다. 두 아이의 웃음은 재호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집 한켠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지연을 기리는 자리였다. 아이들은 거기에 꽃을 두고 그림을 그려놓았다. 딸은 그곳을 가리켜 엄마의 정원이라고 불렀다. 그 공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세 식구가 함께 지켜야 할 마음의 기둥이 되었다. 재호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지으며 장을 보며 작은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쌓아갔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가장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성공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2해가 지난 지금 그는 때때로 지난 날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눈물 속에서 외치던 순간, 법정에서 용기를 내던 목소리, 가정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던 장면,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죄책감이 아니라 다짐으로 남아있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딸은 학교에서 리더십을 보이며 친구들을 캥겼다. 교사는 그녀가 처음에는 내성적이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했다. 아들은 또래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말을 배웠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모든 변화는 안정된 가정과 아버지의 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 따뜻한 밥 한 끼, 안전하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곧 행복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가면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재호는 서재에서 하루를 돌아보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을 어떻게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의 마음은 고통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치유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 단단해졌고 아버지 역시 더 강해졌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할 수 있었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지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었다. 결국 재호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정은 완벽함에 있지 않았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삶은 계속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은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아버지였고 지켜야 할 이유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세상에 같은 상처를 겪는 이들이 있다면 재호는 말하고 싶었다. 아이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 작은 신호가 가장 큰 외침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하는 순간 아이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배운다고.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용기와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한 아버지의 늦은 결심이 두 아이의 미래를 지켜냈듯이 우리 모두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 증거이며 그 웃음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책임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었고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진심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는 중요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각자에게 작게라도 울림이 되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더 살피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마음을 담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